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아서 YTN의 보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이내라고는 해도 내내 선두를 달리던 두 명을 단번에 제치고 윤 총장이 1위를 했다는 건 이목을 끌만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부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응답률 3.8%, 전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실질적인 반응인 양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윤석열 총장 1위에서 나온 그 뉴스요. 이렇게 30-40분씩 그 주제를 갖고 그렇게 얘기할 일인가요? YTN 역시 방법론 등 여러 각도에서 이 결과를 되짚어봤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정작 국민의힘 주자들이 조사 대상에서 싹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사 방법도 여론을 왜곡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갤럽은 조사를 했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ARS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답변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답변율이 떨어진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총장은 11%대로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3위였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율이 반토막난 것 역시 조사 방식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자 관련 정보는 언제나 관심을 끌만한 소재입니다. YTN은 무책임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는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언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3상 임상시험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백신 효과를 발표한 화이자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으로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내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희망적인 기대가 담긴 내용이 많습니다. 반갑다. 우리나라도 빨리 확보해라. 빨리 상용화됐으면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다닐 그날을 기다리며. 그런데 비판적인 지적도 상당합니다. 이상 없는 것 확인되면 공급해라. 통계가 맞냐? 백신 효과가 100명으로 검증되는 거냐? 최종 임상 결과도 아니고 또 최근 화이자 CEO가 백신 효과 발표하는 날 수십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던 탓에 이번 소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YTN은 기자와 전문가 출연 등을 통해서 이번 발표의 허점도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 3상의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험 데이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없고 이제 인터림 어널리시스라고 내부에서 잠시 검토를 하는 그 과정을 그냥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잡지에서는 절대로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신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발빠르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YTN은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라 연구 결과 보도가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며 냉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